예,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의 큰 주제는 예외 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예외라는 것은 1교시의 과제를 풀이해 드리면서 exception이라는 부분을 보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오류를 좀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바에서는 에러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러의 종류는 컴파일 에러와요. 컴파일 타임 에러, 그리고 런타임 에러, 실행 시점에서 발생하는 에러. 즉 컴파일 할 때는 실행시킬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실행 중간에 어떠한 값을 처리하거나 이럴 때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 두 가지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컴파일 에러는 일단 코드 문장의 오류로 인해서 컴파일러가 감지하는 에러가 컴파일 에러가 될 거고요. 정상적인 컴파일 결과물인 반면에 실행 동안에, 실행 시점에 발생하는 에러는 런타임 에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자바뿐만 아니고 다른 언어들도 동일해요. 근데 이제 코드상의 문제는, 에러는 이클립스가 참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IDE의 오류 감지로 수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쵸? 수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클립스를 안 쓰시고 텍스트 편집기를 쓰신다 라고 하면 컴파일 했을 때 정상적인 컴파일이 성공하지 않고 컴파일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보고 수정하시면 돼요. 이건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의 오류 감지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아까 봤던 게 우리 스캐너에서 next int를 쓰면서 문자열을 집어넣었더니만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래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하나 보여드린 건데요. 입력을 해라 해서 1이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는 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밑에 부분에서 갑자기 추가 작업이 있었나 본데 exception in thread main 자바 랭귀지의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 캐스트 exception 하니까 딱 보니까 아시겠죠? 캐스트 형 변환을 하는데 만들 수 없다. 그러면서 뒤에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bird는 cannot be cast to chicken. bird 자체의 객체를 다운캐스팅을 하고자 하는데 치킨으로 하고 싶은데, 치킨은, 그러니까 다운캐스팅은 업된 것만 다운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강제로 업하지 않은 것을 다운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가 업되어 있는 것을 치킨으로 내리거나 캐스팅을 못하는 상황을 만나는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예를 좀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자바의 런타임 에러입니다. 실행 시점의 오류, 에러를 말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용어인데요.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한다면 에러하고 예외 두 가지로 다시 또 구분이 됩니다. 자바의 런타임 에러는 에러 부분하고 exception이라는 부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에러는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서 수습될 수 없는 심각한 오류를 말합니다. 즉 이 부분이 발생이 되면요, 프로그래머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시스템적인 에러를 말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코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래에 있는 예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서 수습이 가능한 오류를 예외라고 합니다. 주로 만나는 게 90%, 99%요? 정도 만나는 게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잠깐 볼까요? 보니까 설명을 해놓기를 동적 바인딩을 해놓은 코드입니다. 자, 보니까요, bird 타입의 객체 B를 만들고 생성하지 않고 비어있는 형태, 널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이용해서요,
입력을 해라 라고 말을 했죠. 번호 입력을 해라. 그래서 next int에서 입력을 합니다. 1 또는 2를 입력했나 보네요. 2를 입력을, 여기서 1을 입력했다면 B는 bird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었네요. 그럼 그냥 부모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B에다가 대입을 한 것이죠. 만약에 2를 입력하면 B에는 치킨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업캐스팅해서 대입을 한 상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자가 결정을 함에 따라서 B가 누군지가 결정이 나는 상태에 동적 할당을, 동적 바인딩을 한 경우, 자, B에는 fly를 부릅니다. 여기는 문제없이 새는 날 수 있다가 호출이 됩니다. 왜? bird 자체에도 fly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행이 됐겠죠. 자, 근데 치킨의 fly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 그리고 치킨 클래스에 고유한 기능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쿡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쿡 기능을 호출하고 싶다. 즉 bird에는 없고 치킨에만 있는 이러한 쿡 메소드를, 고유 기능을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되죠? 맞죠? 다운캐스팅을 해야만 합니다. 다운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요, 다운캐스팅을 했죠. 치킨, B를 치킨으로 만들어서 쿡을 부르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2라면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왜요? 치킨을 업해서 B에다가 저장했으니까 얘는 다시 치킨으로 내려줄 수가 있겠죠.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용자가 1번을 입력하면은 bird, 부모 자체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운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것이죠. 다운이 안 되죠. 업된 것만 다운되니까 다운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의 코드를 그대로 넣어주면은 1번을 입력했을 때는 이 코드는 무조건 에러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실행 시점에 에러가 발생돼요. 이런 경우는 예외가 발생된 겁니다. exception이 발생이 돼요. 코드에서 수정이 가능해요. 자, 예외 처리의 또 다른 방법은, 원래 기본적으로 if문을 이용하시면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모든 프로그램에서 if문으로 이거니 저거니 이렇게 물어서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자바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예외 처리라는 문장을 만들어 넣어 놨습니다. 자, if문을 쓴 경우가 이 오른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instance of 치킨 클래스의 인스턴스니? 라고 B가 인스턴스니 물어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리고 쿡을 부르도록 해라. 즉, 요 아래쪽에 있는 문장에다가 if문으로 한 번만 더 씌워주면은 여기선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쵸? 이 또한 예외를 처리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장들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매번 이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에 귀찮음도 생길 겁니다. 따라서 자바에서는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을 문법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문법을 이제 공부하자는 겁니다. 자, 이 문장 지금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적 바인딩 상황이고 사용자 입력에 따라 객체가 결정이 된다. 마지막 문장은 2번 입력 시 정상 동작을 하지만 만약 1번을 입력했을 시에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발생된다죠. 있다가 아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 오류는 중에서 예외 처리를 얘기를 할 텐데, if문이 아닌 예외 처리를 먼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정의를 내리면 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 가능한 예외의 발생에 대비 또는 대응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을 예외 처리다. 이러한 예외 처리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종료를 피하고, 즉 오류로 강제 종료돼 버리는 경우를 피하고 정상적인 실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즉 예외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그거를 대처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또 정리를 해놓기를요. 자바의 예외 처리, 에러에 대응할 수 없으나
예외는 대응 처리가 가능하다. 에러와 예외는 모두 실행 시점에 발생하는 오류를 뜻한다. 이거 아까 정의해놨던 것을 다시 문장으로 만든 것이고요. 자바 언어는 예외를 exception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요. 미리 정의를 해놨어요.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로.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주고요. 다양한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예외를 정의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즉, 이 다양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단순히 exception이 그냥 exception이 아니고 캐스팅 exception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는 뭐 또 다른 exception도 우리가 1교시 수업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즉, 클래스가 종류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exception 클래스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추가적인 예외를 정의해서 제공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외가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외 처리는 문장으로 보면 if문으로도 예외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 자바의 예외 처리 문법을 보시면요, 예외 처리 구문은 try, catch라는 블럭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여지껏 수업하면서 중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물론 지난 학기에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예외에 대응하기 위한 문장으로 try, catch문을 사용을 한다. if문의 예외와는 다르다. 자, 그래서 try, catch는 이렇게 모양을 합니다. try, 블럭을 열고 블럭을 닫고. 이 try는 무엇을 시도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블럭 사이에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문장을, 코드 문장을 작성을 합니다. 즉,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을 이곳 블럭에다가 작성을 한다. 만약에 예외가 발생이 되면요, 만약에 예외가 이 문장에서 발생이 된다 라고 하면 캐치, 얘가 잡아냅니다. exception e라는 4개 변수를 놓고 이 부분에서 예외가 잡아집니다. 자, 그리고 예외를 대처하는 블럭으로서 캐치 블럭은 시작하고 끝나는 사이에 대응 코드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캐치 블럭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동이 되며 현 위치의 블럭 내부에 예외에 대한 대응 코드를 작성하시면 된다. 아, 난 예외에 대한 대응은 설명이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단 이 블럭은 존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f문과 다르게 여기 주의할 점, try 블럭, catch 블럭 내에 포함된 코드가 한 줄짜리면 if문 같은 경우는 블럭 괄호 생략해도 되죠. 근데 try catch 블럭에서 예외 처리 블럭은 괄호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try catch 블럭에서 예외 처리 블럭은 생략하면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try catch 블럭의 프로그램의 동작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흐름. 즉, try 블럭 내의 코드에서 예외가 발생한 경우 우리가 블럭을 만들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 할게요. 여기가 try 블럭이다. 그 아래쪽에 catch 블럭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try 블럭에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이 되면요, 그렇죠? 발생한 예외와 일치하는 catch 블럭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동이 된다. 즉, 예외 발생 시에 밑에 어떤 문장이 더 있다 하더라도 try 블럭 안쪽에 이거는 수행되지 않고요, 바로 캐치로 넘어와 버려요. 그래서 캐치 블럭 내의 문장을 수행하고 try 캐치 블럭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이동됩니다. 즉, 여기서 예외 발생 시 아래쪽 거 수행 안함, try 블럭을 벗어나서 캐치 블럭으로 이동, 이쪽 안에 코드 이게 동작, 그 뒤에 다음 라인으로 프로그램 흐름은 이렇게
동작이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즉 여기다가 예외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한 문장을 넣었는데 예외가 다행히 발생을 안 한다 라고 하면요, 이 캐치블럭은 아예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즉 예외 발생 시에만 동작하는 코드가 캐치블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캐치블럭은 동작하지 않고, 즉 무시되고, 트라이 캐치블럭 다음의 코드로 흐름이 이동됩니다. 즉 요 아래쪽 코드가 그 다음에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의 동작 흐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코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프로그램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문장을 강제로 좀 넣어놨는데요. try catch 블럭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선 try 왼 밖에서 1을 출력하고 try 블럭 안에서 2, 3, 4를 출력을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숫자를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력이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캐치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5번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런 형태로 출력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강제로 예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외를 발생을 시킬 텐데요. 다음 코드입니다. 예외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실행 흐름을 보시면 동일하게 1번은 잘 출력이 됩니다. 여기요. 그리고 2번도 문제없이 잘 출력을 해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엔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를 0으로 나눴기 때문이죠. 이건 오류잖아요.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4번은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즉 예외가 발생되는 순간에 어디로 가냐면 이동은 캐치블럭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장 블록 내에 예외 발생이라는 문장이 수행이 돼요. 즉 1, 2번하고 3번 안 하고 예외 발생.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까지 실행이 되고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동작으로 종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외에 대한 흐름 부분입니다. 이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좀 짜볼까요? 제가 이걸 또 다 닫아놓고요. 닫아놓고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좀 만들겠습니다. exception sample로 만들게요. exception sample finish. 자, 여기선 클래스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만 만들게요. 메인 함수 포함시킬 것이고요. 자, exception sample 내에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 메인 함수 포함 finish 이렇게 동작을 하면 되죠. 자, 이 상태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해봤던 것 중에 홀수냐 짝수냐 뭐 이런 것들도 해봤고 여러가지 해봤죠. 그쵸? 이 if문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0 나누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계산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캐너 하나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내용은 이래요. 예, 정수 2개 입력 받고 나눗셈 연산 결과 출력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면 변수 int 타입의 I number 1, I number 2 두 개를 만들 것이고요. 자, 스캐너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O 누르셔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앞면 문장 그래서 정수 입력해라 이렇게 놓겠습니다.
프린트 ln으로 하면 프린트로 합시다. 했을 때 정수를 입력해라. 아이고 큰 따옴표 빼먹었네요. 정수를 입력해라. 그리고 난 뒤에 scan next int를 이용해서 I number 1에다가 입력을 하나 받을 것이고요. 자, 이거 두 번 하면 되는데 그냥 일단은 두 문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넘버 2에다가 또 하나 입력받아라. 두 번 입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연산하는 작업을 할게요. 예. 연산 이 부분은 입력, 이 부분은 변수 선언 이런 부분이고요. 자, 나눗셈 연산을 하자고 했으니까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만들고 I num1 나누기 I num2를 해서 결과 하시고 플러스 I 리저트를 넣어주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빠지면 안 되는 거 스캐너는 클로즈를 시킨다. 자, 코드상에 문제 없습니다. 오류 나는 라인도 없고요. 다 실행을 할 텐데 실행을 해 보시면은 만약에 정수 입력 5, 정수 입력 2 하면 결과는 2라고 잘 나옵니다. 5 나누기 2 한 거니까요. 얘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5 나누기 0 한다면 이렇게 해요. arithmetic exception. exception인데 이번엔 산술에 관련된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예외가 발생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0으로 나눌 수 없는데 0으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예외 처리한다는 것이죠. 예외는 어디서 발생된 거냐면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21번 라인에 예외가 발생돼 있대요. 21번 라인은 이 라인이죠. 자, 이 라인에 예외가 발생될 수 있다 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try 이렇게 try 블럭으로 쏴주고요.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곳에다가 캐치 해주시고, 일단 요건 나중에 정의를 더 해드릴 거니까 exception이라고 넣겠습니다. 네. 0 나누 오류라고 만들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따로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그 결과를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문장을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드릴게요.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부분이 예외인데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문장도 집어넣어야 되냐?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밑에 있는 23번 라인은 22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이라고 바라보고 같은 트라이 블럭 안쪽에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예외 처리를 끝낸 건데, 자, 5 나누기 0을 했을 때 0 나누기 오류라고 말을 하고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종료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종료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수행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if 하셨어요. 바로 열고 I 넘버 2가 0이 아니면, 네, int의 result 넘버 2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해라. 자, 위에 부분이나 아래 부분이나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은 비정상 종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쵸, 밑에 부분은 0이 아닐 경우에만 나누기 연산을 해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쟤도 예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코드래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자바에서는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또 따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try 블럭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는 여기서 비교 연산 같은 거 안 할래. 0과 같으냐 이런 비교 연산 하지 않고 그냥 코드를 작성하되 예외가 발생되면 내가 대응할게. 이런 형태로 코드를 하게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예외 처리예요. 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예외 처리의 기본적인 방법 중에서 try 캐치블 말씀드린 거고요. 이 뒤에 캐치블럭 뒤쪽에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한 얘기와 추가적인 문장들, 예외 처리의 추가 방법들은 3교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